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튀눈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팠던 기억 혹시 여러분께서도 있으신가요? 이렇듯 우리의 몸과 마음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눈꺼풀 안의 좁쌀인데요. 눈꺼풀 안에 이 작은 좁쌀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게 생긴다. 또는 눈꺼풀 안에 까칠까칠한 가시래기 같은 게 생긴다. 또는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심한 경우에는 쌀알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그냥 척 째서 살짝 째가지고 없애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꺼풀 안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모래가 들어간 듯 아프기도 한데 이걸 검생풍속이라고 그래요. 요게 병명, 요게 한방병명입니다. 검생풍속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전문가도 쉬운 거 아니에요. 검생풍속이라고 그러는데 검생풍속이라고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뭐. 못 알아듣는 얘기 해봤자 무슨 얘기야. 달라라 얘기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좁쌀 크기에서 점차 커져서 흰 쌀알만하게 되기도 해요. 또는 빨갛게 이렇게 변하고 이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는요 2살짜리 애도 생기는 걸 봤어요. 2살짜리 애도요. 또 연세가 많은 분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10번 이상 생겼다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검생풍속입니다. 여기 풍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풍. 여기 풍. 간하고 풍하고 연관돼요. 간에 어혈이 뭉쳤기 때문에 생긴다. 2살짜리, 지금 4살짜리 얘기죠. 그러니까 만 2돌이 지나고 만 3돌은 안 된 애기인데요. 동생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아기가 났을 때 그 4살짜리 애가 눈 안에 뭐가 생겼어 왔어요. 근데 얘가 첫애인데 생겼을 때 애가 첫애인데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여움을 받겠어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 세상 모든 것과 같이 생각되게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랬었는데 동생이 떡 생겼어요. 동생이 운명이죠. 동생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낳아달라고 그랬는데 동생이 생기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엄마를 뺏겼죠. 다른 사람이 에 대한 사랑이 자기한테만 집중될 줄 알았는데 애기한테 이제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검생풍속이 눈 아래 위에 다 생겼어요. 애기들도 생겨요. 간의 어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울고 불고 막 떼짱 부리고 막, 이게 간의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화내는 거. 근데 걔가 특징이 눈이 커요. 겁도 많아요. 겁도 어느 정도 많으냐면,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엄마하고 둘만 있으면 윗집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그냥 질겁을 해요. 이것도 간의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오셨는데 눈에 까실까실한 게 뭐가 생기더래요. 근데 이분도 남편 때문에 속을 몹시 상했어요. 사실 남편 굉장히 성실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이러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 안에 뭐가 까실까실하게 생기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까실까실하게 까실애기가 하나 들어있다는 거야, 눈에. 제가 사정을 다 아니까, 아, 이거 간에 어혈이 생겼구나.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화를 많이 내서. 여성이 화가 많이 나면 어때요? 소리도 지르다가 나중에 울지요. 막 눈물이 확 흘리잖아요. 불이 났으면 물로 꺼줘야 되잖아요. 그건 물로 꺼주는 거예요.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검생풍속이구나. 간에 어혈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병이 왔구나. 그리고 검생풍속에 대한 치료를 해줬더니 싹 났더라고요. 만약에 간에 어혈이 들은 것을 치료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약에서는 이 간의 어혈에 의한 눈꺼풀 안에 생기는 좁쌀, 이거를 검생풍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의 어혈을 푸는 가미소독음이라는 그러한 약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물론 약이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미소독음이에요. 그다음에 침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팔다리만 놓는 건데요. 물론 이제 큰 경우에는 그거 눈꺼풀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거기를 자극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도 팔다리에 침을 놔서 치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간승격 같은 이러한 침법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어혈이 든다, 간에 어혈이 든다 이랬잖아요. 간에 어혈을. 요 간에 어혈이 드는 거는 화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노화는 이 간에 어혈을 생기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타박이에요, 타박. 타박. 어떤 타박이냐면, 뭐에 맞았거나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같은 걸로 부딪혔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는 게 있고요. 간의 어혈이. 또 뭐가 있냐면 수술 뒤에 어혈을 풀어주지 않으면 간에 어혈이 생겨요.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성생활이 너무 과해도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간에 어혈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 검생풍속 같은 이러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멍이 잘 들고 몸에, 또 생리통이 몹시 심하면서 생리 때 검붉은 덩어리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오후에 많이 피곤하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그다음에 대변이 약간 변비의 경향을 띠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어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판단해내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때 어혈이 이렇게 뭉쳐서 잘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멍이 잘 든다든지 소변이 현찮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멍이 잘 든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간의 어혈을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생긴 모습도 같이 봐야 되겠고 맥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간에 어혈이 잘 드는 사람은 역시 목으로 생긴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길고 털이 많고 근골형이죠. 뼈와 근육으로 생겼어요. 피육이 없어. 살이 잘 안 쪄. 이런 사람들이 대개 간의 어혈에 의해서 이런 병들이 잘 나타나요. 간혹 보면 양명이라고 해서 양명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양명형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워요. 자기 욕심껏 일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간에 어혈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검생풍속이라고 해서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게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꺼풀 안에 좁쌀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를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를 알아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주면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주제로 눈꺼풀 안의 좁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검생풍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사실 눈 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부터 찾길 마련이겠지만 한의학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뭐가 생기면 이제 안과를 찾아서 치료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눈꺼풀 주변에 또는 안쪽에 뭐가 생기는 경우, 그것이 이제 모래알 같이 생길 수도 있고 가스레기 같이 까실까실하게 생길 수도 있고 좁쌀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간에 어혈이 끼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한 번은 4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눈 밑에 좁쌀 같은 것이 자주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이분도 역시 안과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재발되니까 한방 치료가 있나 해서 내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오르면서 빨개지고 피부에 뭐가 난다고 했고 낮에도 그런데 저녁이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세수하고 앉아 있으면 술 먹은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이 심하게 쓰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잘 뛴다고 했습니다. 네, 이 40대 여성분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와 같이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게 생기는 것은 간장의 어혈에 의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왜 간장에 어혈이 생기느냐 하면 얼굴이 붉은 이런 여성들은 스스로 볶는 체질입니다. 볶는다는 것은 마음이 늘 조급하고 편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액이 마르는데 특히 심장에 부담이 가고 간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도 혈을 주관하고 간도 혈을 주관하는데 간장에도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여성은 화를 냈다가 웃기도 했다가 이것을 잘 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도 역시 피를 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간장에 어혈이 생겨서 바로 눈꺼풀 안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의 어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감이 소독음이라는 것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안과 치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자꾸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기가 싫고 칼대는 게 싫어서 혹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고 내원한 것입니다. 이 감이 소독음이라는 약을 투여한 후에 좁쌀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녁이면 열이 오르고 빨갛게 달아오던 현상, 또 피부에 무엇이 나던 현상들이 같이 없어지고 세수를 하면 술 먹은 사람처럼 빨개졌는데 이것이 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하면서 눈꺼풀 안에 뭐 생기는 것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에 뭐 나는 것과 얼굴이 너무 붉어지는 것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이게 좀 좋아지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치료 사례를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박사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어려서부터 다래끼가 그렇게 잘 생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래끼는 안 생기고 눈꺼풀 안에 뭐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래끼도 수술을 해봤고 눈꺼풀 안에 뭐 생기는 것도 수술을 해봤는데 자꾸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눈이 충혈이 되어서 항상 불편하고 눈이 뻑뻑해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안구 건조증이라는 진단명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눈 때문에 매운 것을 먹지 못하고 시신경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질이나 나타난 증상으로 보아서 검생풍속, 즉 눈꺼풀 안에 뭐가 생기는 이런 현상으로 판단되어서 감이 소독음을 투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적인 것이 2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그냥 바깥에만 치료하면 외부의 상처나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간장에 어혈이 쌓였고 그것에 의해서 간장의 어혈에 의한 검생풍속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장의 어혈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이 소독음을 투여했는데 어려서부터 눈이 불편하던 것이 정말로 편안해졌고 다음에 다른 병 때문에 내원을 했었는데 그때 눈다랗기 또는 검생풍속이라 해서 눈꺼풀 안에 뭐 생기는 것이 좋아진 이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왜 이제 알았냐면서 고마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역시 역학관계를 잘 따져보면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 원리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가슴이 쪼인답니다. 가슴이 쪼인다. 가슴이라는 것은 엔진이 거하는 곳입니다. 엔진이라는 것은 심장과 폐입니다.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심폐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가 쪼인다.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쪼이는지.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쪼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슴 쪼임이 있을 때 원인이 나오면 다행인데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겠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디를 칩니까? 가슴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가슴 쪼이면요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무서워하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약 기운 떨어지면 또 그래요. 그것은 근본 치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학적 원인은 바로 담열 담화입니다. 담음이라는 것은 노폐물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스트레스가 합해지면 담열 담화가 되는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담열 담화에 의해서 가슴 조이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반대입니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신경질만 내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자극이 가해지면,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조금만 가해지면 바로 가슴의 통증이, 가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피곤한 게 특징이고, 오후에 피곤한 것과 연관되는 가슴 조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심통이라는 것은 이 가슴의 통증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슴 조임도 있고, 위완통이라고 해가지고, 위완이라는 것은 여기 목서부터 위장까지인데, 이거에 의한 가슴 조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흉통, 울화. 울화가 생기면 어떠냐면 특징이 트름을 많이 합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 조임이 나타나면서 트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밥 먹다가도 트름하고, 얌전한 자리에 가서도 트름하고, 전혀 트름할 자리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트름을 막 해요. 옆 사람이 트름하면 되게 싫어하는데도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울화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간신이 부족하다. 하관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은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끌어잡아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슴 조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남쪽에서 온 할머니신데요. 허리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심정약을 잡수고 계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슴이 옥죄는 증상이 오래됐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다리 아픈 거에 대한 치료약을 줬더니 심장의 통증, 가슴 조이는 이런 현상까지 같이 좋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하관이 빠진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가슴 조임의 치료법은 해울화중탕, 이진사물탕. 이 이진탕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울화중탕이라는 것은 가슴 조임이 낮에보다 밤에 더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가슴 조임은 얼마든지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가슴 조임은
누구나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나 하관이 빠진 사람이나 얼굴이 돌출된 사람이나 함몰된 사람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에서 잘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가슴이 조이다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가슴이 조인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공포감, 두려움을 느끼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가슴 조임 때문에 내원하신 환자분들도 많나요? 네, 가슴 조임 때문에 내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검사상에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슴의 통증이 조이는 거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이 나온다면 사실은 더 어려운 병이죠. 가슴에 대한 병은 흉곽이라고 그래가지고 흉이라는 거는 흉측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원인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혹시나 하고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한약을 투여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분의 생김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60대 초반의 여성인데 얼굴이 각이 졌으면 관골이 나온 형이 있습니다. 광대뼈가 나온 얼굴에 각이 진 그런 체질인데 등치가 작지가 않았습니다. 관골이 나오고 각이 졌다는 것은 음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음혈이 부족되면 대변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소변도 이상이 오는데 이 여성은 변비약을 안 먹으면 대변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슴이 조여왔지만 대변을 잘 소통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가슴 조여오는 이런 현상이 치료될 것이라는 한의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이상을 치료할 때 대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면 전체적으로 오장육부가 조화가 이루어져서 가슴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조이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가슴 조임도 조임에 문제가 있지만 대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사실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변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몸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개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을 때는 설사시키는 약이나 이런 약들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대변을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몸에 있는 도끼가 배출되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변만 빼주는 것과 대변이 소통되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한의학에서는 대변이 소통이 안 될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나요? 네, 변비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변비가 있다고 설사를 시키는 약을 쓰면은 위기가 손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손상되는 얘기는 뭐냐면 인체의 조화가 깨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체의 조화가 깨지면 오장육부가 조화가 깨지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가 않죠. 그러나 변비의 원인을 찾아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음혈이 부족돼서 생긴 변비이기 때문에 음혈을 돋궈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되고요. 맥도 그렇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음혈이 부족된 그런 것이 변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음혈을 돋궈주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분은 가슴 조임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네, 가슴 조임뿐만 아니라 긴장하면 조이고 긴장을 잘 안 해도 조인다고 했는데요. 부정맥같이 조이는데 검사상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고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도 낫지 않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만 조이는 게 아니라 숨도 조금씩 차고 혈관 검사를 했는데 잔혈관이 안 좋다고 하는 이러한 진단도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변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변비약도 몇십 년을 먹었다고 했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그나마도 대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빵빵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갑상선이 있어서 수술한 적도 있고 2년 전에는 일을 하다가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고 있고 더부룩하고 신물이 자주 오르고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고 명치가 막힌 듯 하면서 식욕이 없고 추운 날은 다리가 시리고 멍이 잘 들고 오줌 소태가 잘 나면서 오후에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심해지면 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식기에 뾰루지가 잘 생기고 가끔 미식미식하면서 구내염도 잘 생기고 환도부터 오금까지 땡기면서 조금만 걸어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네요. 이분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60대 여성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얼굴이 각이 졌으면서 관골이 나왔다는 것은 음화하기 쉬운 체질이고 그래서 변비로 평생을 고생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입안도 잘 앓았고 오후에 피곤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 엉치부터 다리가 아팠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진 사물탕에 지무항백 치골피라는 것을 투여했습니다. 네, 한약을 한 제 복용한 후에 그 결과도 아주 궁금합니다. 네, 가슴 조이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음혈을 돋궈주니까 변비도 해결되었으면서 허리, 다리 아픈 것이 많이 좋아졌고 한 제 한 제 뜰 때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너무나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게시판으로 고민 상담을 하신 이영후님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박사님의 건강 프로그램을 늘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래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부터 가래가 조금 심하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황갈색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황갈색이 아니고 투명한 가래가 나오는데 냄새가 심한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169cm에 73kg으로 체격이 있는 편이고 술, 담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박사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래로 인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래가 일단 나온다는 것은 몸의 이상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래 색깔 가지고서도 병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래가 붉은색으로 나온다면 심장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가래가 누렇게 나온다는 것은 비장과 연관되고요. 가래가 검게 나온다면 콩팥과 연관되고, 가래가 희다는 것은 폐와 연관된다는 그러한 한의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래가 나올 경우 가래를 없애는 치료를 하기보다도 가래가 제 위치에 가도록 하는 치료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래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진액이라고 봅니다. 진액이 있어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가래가 몸이 나빠지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이 나빠지면 바로 목에 가래가 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가래가 끼는 것과 여성들이 가래가 끼는 것은 다른데요. 남성들이 가래가 끼는 것은 근본이 약해져서 근본이 잡아다녀서 제자리에 갖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근본을 돋궈주는 간장과 콩팥을 돋궈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여성들이 가래가 끼는 경우는 바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매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이진탕을 쓸 것이냐, 감이사칠탕을 쓸 것이냐, 또는 칠기탕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다릅니다. 그때 원인은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원인입니다. 만약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생겼다면 감이 이진탕이 맞는 체질입니다. 만약에 하관이 빠졌으면서 코가 오똑하게 생겼으면 바로 감이 사칠탕 같은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이거에 따라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치료를 해야 가래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항상 유행이고, 코로나가의 증상 중에서 가래라든지 목구멍 아픈 이러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치료하면 가래 현상은 좋아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한의학에서 가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래가 생겼을 때 가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래가 왜 생겼는가, 또 그 가래가 어떻게 하면 제 위치에 가서 진액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가래가 없어지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연 주신 이영훈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눈꺼풀 안의 좁쌀과 가슴이 조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 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